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의 최신 동향과 과제를 다룬 여러 연구들인데요. 네, 스스로 코드를 짜고 과학 발견까지 넘보는 그런 AI부터 또 그 능력의 한계나 안전 문제까지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잡한 분야의 핵심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AI 에이전트들이 그냥 명령만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좀 모방하려고 하는지, 네네. 그리고 실제 세상이랑 부딪히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 또 동시에 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게 되는지 그 본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아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요, 지각하고 네. 또 인지하고 행동하는 이 세 단계 구조, 이걸 지향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하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죠. 예를 들어서 기억만 봐도요. 인간의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처럼 정보를 좀 단계별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인간 기억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AI가 보여주는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은 방대한 데이터 속 패턴을 통계적으로 재조합하는 것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직관적인 창의성이랑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추론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인 단계를 딱딱 따르는 구조적 추론하고 데이터 패턴에서 직관을 얻는 비구조적 추론, 이걸 함께 사용하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완벽하게 인간의 사고방식을 복제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능들을 모방하려는 과정에서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 통계적 패턴 학습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제로 린이라고 하는 수학 증명용 언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실제로는 없는 정리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아, 없는 걸 만들어내요? 네, 특정 패턴 학습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이미 꽤 활발하게 쓰인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메타에서 개발한 ACH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버그를 찾아내는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요. 네. 근데 실제 엔지니어들이 그 결과를 무려 73%나 수용했을 정도로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73%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같은 코드 자동 완성 도구는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한테 익숙한 존재가 됐고요. 아, 그렇죠. 코파일럿은 많이들 쓰시죠. 단순히 코드 작성을 돕는 걸 넘어서 더 복잡한 일도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어요. 도구 사용 능력이요? 네. 예를 들어 웹 검색이 필요하다 싶으면 검색 엔진을 쓰고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API를 부르고 이런 식이죠. 툴포머나 허깅 GPT 같은 모델들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범위를 막 넓혀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구까지 찾아서 쓴다니? 와, 진짜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능력이 과학 연구 같은 훨씬 더 복잡한 영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AI 과학자라는 개념으로요. 연구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작해서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심지어 논문 초안 작성까지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논문 초안까지요? 네. ChemOS 2.0 같은 시스템은 실제로 화학 실험실에서 새로운 기능성 분자를 발견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서 꽤 주목받기도 했고요. 와,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 근데 분명히 어려운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당장 이런 AI 에이전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평가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랑 평가할 때 쓰는 벤치마크 데이터가 막 겹치거나 오염되어서 모델 성능이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데이터 오염 문제요? 네. 그래서 커너인스키 프라이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벤치마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중 하나고요. 데이터 오염 문제라면 우리가 보는 그 성능 지표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능력 자체의 한계는 없나요? 특히 좀 복잡한 생각 같은 거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를 푸는 프론티어 매스나 아니면 추상적인 규칙을 파악하는 ARC 같은 벤치마크에서는 아직 인간에 비해서 성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 깊이 있는 추론 능력에는 아직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거죠.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막 도구까지 사용한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외부 정보를 참조하는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해커가 심어놓은 독이 든 정보,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학습해서 잘못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배드 RAG 같은 연구들이죠. 아, 일부러 틀린 정보를 넣어서 오염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더 좀 우려스러운 점은 모델 성능이 향상될수록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안전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 확장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네, 성능이 좋아지는데 안전 위험이 커진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아이러니하죠. 성능과 안전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에이전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겠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한편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이른바 자기 개선, 셀프 임프루브먼트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네. 리플렉션 같은 모델은 실패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작업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MAS 연구도 미래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 에이전트는 정말 인간 지능을 모방하면서 코딩, 과학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진짜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가의 어려움, 추론 능력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 기술이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고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인간의 신중한 고민과 개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또 도구를 활용하고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이 AI 에이전트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허용해야 할까요? 특히 이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계속 진화해 나간다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